아버지, 저걸 손대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사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시신을 등에 업었습니다. 방 한쪽에 조용히 놓여있던 것, 노모를 위해 짜두었던 관, 그것을 지게에 짊어지고 다시 밤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노루 한 마리가 달아났습니다. 그 자리에 맨 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삽을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장릉입니다. 장례가 끝난 뒤 이 사내는 왕의 의관을 챙겨서 누군가에게로 향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와 아들 셋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깜짝 놀랄 후손까지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몽도는 아들 셋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방금 자기 손으로 왕의 시신을 묻고 온 밤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곳에 있으면 전멸이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설명이 필요 없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 자신들이 한 일, 이제 남은 선택지. 아들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예천으로 가라. 너는 나를 따라 군위로 간다. 너는 최대한 멀리 가거라. 안변이든 울산이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채로. 아니, 어쩌면 영영 못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같은 성씨를 가진 채로 살면 추적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꿔야 했고, 고향을 지워야 했고,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 새벽, 세 아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몽도도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들이 사라진 방향과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과 같은 밤을 보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시습. 21살에 생원시에 장원급제했고 5살에 이미 시를 지었다는 신동. 그러나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던 날, 그는 읽던 책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자신이 섬길 나라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산을 떠돌던 그 사내가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영월 근처 어딘가에서 홀로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무도 차마 하지 못하는 곡을 혼자 산속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몽도는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충청도 계룡산 동학사에 머물고 있다고. 품에는 단종의 의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예를 올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어몽도는 말없이 의관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김시습도 말없이 받았습니다. 그날 밤 김시습은 의관을 앞에 두고 초원제를 지냈습니다. 왕의 혼을 부르는 마지막 의례,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김시습은 계속 산을 떠돌았고 어몽도는 군이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어몽도 일가가 사라지자 관에서 수색에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캐물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짐작하는 사람이 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그렇게 한 마음으로 그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60년 후 그 침묵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단종의 이름은 여전히 금기였습니다. 어몽도의 이름은 더더욱 금기였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역적이 될 수 있었기에 후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60년이 흘렀습니다. 중종의 귀에 한 노인의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15세 왕비가 됐고 18에 남편을 잃은 후 60년 넘게 혼자 살고 있는 노인, 정순왕후 송씨. 단종의 왕비 소식입니다. 왕비는 궁에서 쫓겨난 뒤 동대문 밖 초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녀들이 동량해온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직접 옷감을 염색해 시장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세조가 집과 식량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왕비는 끝까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도움만은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몰래 먹을 것을 갖다 주면 조정에서 그마저 막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 왕비는 뒷산에 올랐습니다. 영월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며 쓸쓸히 생을 마감한 남편을 그리워하며 혼자 통곡했다 합니다. 그 세월이 60년이었습니다. 이후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종에게 단종은 할아버지 뻘의 먼 종친이었습니다. 같은 세종의 피를 이었지만 단종은 세조의 조카였고 중종은 세조의 증손자였습니다. 그 먼 핏줄이 60년을 홀로 버텨온 노인의 이야기에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 노인의 딱한 처지를 전해들은 중종은 처음으로 단종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기로 마음먹습니다. 1516년 왕명을 받은 우승지 신상이 영월로 내려갔습니다. 무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봉분도 없고 표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조차 그 자리에는 돌을 던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60년 동안 영월 사람들이 말없이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우승지 신상은 그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며 보고했습니다. 고을 아전이었던 어몽도라는 사람이 시신을 거두어 이 자리에 장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몽도. 그 이름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60년 만이었습니다. 중종실록은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단종이 처음 돌아가셨을 때 온 고을이 황망했다. 그때 아전 어몽도란 사람이 찾아가 곡하고 관을 마련해 장사 지냈다고 한다. 고을 백성들이 지금도 애처롭게 여긴다. 그로부터 25년이 더 흘렀습니다. 1541년 중종은 이번엔 무덤을 제대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영월부사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월부사가 부임하자마자 죽었습니다. 다음 영월부사를 내려보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그 해에만 1월, 5월, 7월 3명이 연달아 원인 모르게 죽어나갔습니다. 아무도 영월부사로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단종의 원혼이 노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네 번째 부사가 내려갔습니다. 박충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서 묘역을 찾아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여전히 역적이었고 어몽도는 여전히 죄인의 주변인이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1585년 선조 때입니다. 어몽도의 종손 엄할례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조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정은 그에게 한 가지
역할을 맡겼습니다. 노산군의 묘역을 지키라. 대신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줬습니다. 복권도 아니었고 포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덤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숨어 살던 후손이 처음으로 국가 앞에 이름을 드러낸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100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세조 정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어온 선비들, 살인파가 조정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단종과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의정 송시열이 현종에게 경연 자리에서 직접 건의했습니다. 도가 쇠락한 시대일수록 저리를 더욱 높이 사야 하니 청컨대 어몽도의 후손을 찾아 등용하소서. 처벌이 풀린 게 아니었습니다. 숨어있던 후손들을 국가가 직접 찾아내어 처음으로 벼슬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후손이 어떤 벼슬을 받았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국에 흩어져 숨죽여 살던 후손들이 비로소 영월엄씨라는 이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됐다고 문중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1698년 숙종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죽어서도 역적으로 불리던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킨 것입니다. 240년이 지나서야 그 어린 왕은 비로소 왕다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뒤이어 잊혔던 이름들이 하나씩 꺼내졌습니다. 사육신, 생육신, 그리고 어몽도. 죄인이 아니라 충신으로. 그 밤 혼자 걷던 산길이 240년 만에 비로소 옳은 길이었다고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뿔뿔이 흩어졌던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남의 후손들은 경상도 예천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삼남의 후손들은 울산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남의 후손들은 아버지와 함께 군위에서 살다 흩어졌습니다. 세 갈래의 피가 각자의 땅에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영월엄씨, 그 이름으로 1900년 단종 복위로부터 또다시 200년이 지난 뒤 후손 엄주호가 고종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조상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가문의 기록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그 상소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몽도의 이야기 중 많은 부분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훨씬 더 먼 곳까지 이어집니다. 일제강점기 어몽도의 후손 엄항섭. 그는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나라가 사라진 시대에 버려진 것 곁에 남아있기를 택한 사람.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산악인 어몽길. 히말라야 8,000m 봉우리 16절을 완등한 한 사람. 버려진 사람 곁에 남는 것. 그게 어몽도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칼을 든 것도 아니었고 거창한 선언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이름이 되고 가문이 되고 사람이 됐습니다. 역사는 위대하지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